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경찰 조직법 2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우리 117쪽을 보시면 경찰 조직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면 우리가 경찰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때 경찰 조직에 관한 법, 경찰 작용에 관한 법, 또 경찰 작용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법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진짜 우리 경찰 기관들 그 조직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있고 경찰 공무원에 관한 얘기도 넓게는 포함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117쪽에 경찰 조직법의 의의와 종류 이랬어요. 조직법이란 뭐다? 이건 그냥 읽고 대신에 여기 동그라미 2번 있죠. 경찰 조직법 의의와 종류에서 경찰 조직에 관한 법에는 넓게 보면 정부 조직법도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정부 조직법과 경찰법, 또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여기서 두 가지는 체크합시다. 하나는 정부 조직법, 또 하나는 경찰법. 그러면 둘의 관계를 살짝 봐요. 정부 조직법은 우리 경찰 조직만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경찰 조직을 포함한 국가의 정부 조직 전체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정부 조직법은 국가 행정 조직에 관한 기본법이고 경찰법은 정부의 국가 행정 조직 중에 경찰 조직에 관해서만 따로 정한 법이죠. 그래서 요거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경찰 조직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볍게 세 가지 민주성,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 해서 요거는 뭐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17쪽 아래쪽에 우리 경찰법,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1991년도에 제정된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 조직이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여러분 첫째 이제 쌍가루 1번에서 경찰 행정관청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경찰 행정관청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뭐 행정관청이라 그러면 두 가지 권한이 있어야 되죠. 하나는 뭐예요? 결정권, 또 하나는 결정된 사항을 자기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표시할 수 있는 대외적 표시권. 이 두 가지 권한이 있어야만 행정관청이라고 하고 우리 경찰행정관청은 셋이 있다 그랬어. 뭐예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누구? 서장. 이렇게 셋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공부 잘 해둬야 됩니다. 자,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없고 다 법 규정을 그대로 시험 문제 내면서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내니까 중요한 부분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자, 경찰청장 기억번을 보세요. 기억번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치안에 관한 사무 관장토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에는 경찰청장 둔다 그랬죠? 자, 밑줄 어디 소속이냐? 우리 경찰청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이다. 응? 그래서 그거 밑줄 행정부 장관 소속. 니은번 경찰 계급으로 따지면 경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텐데 경찰 계급은 총 11계급으로 돼 있어요. 제일 높은 계급이 치안총감, 제일 낮은 계급이 순경 이래요. 그러면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계급은 치안총감입니다. 간단해. 이것도 뭐 치안총감 이런 거는 틀리기는 않네요. 워낙 한 바퀴 돌고 공부하고 나면 당연한 거라. 자, 디귿번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청장 임명하는 절차예요. 자, 거기 밑줄 쳐주세요. 경찰청장은 우리 뒤에 공부할 건데 경찰위원회의 동의,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을 해. 제안해서 신청한다는 뜻이죠. 제청을 해서 뭐예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래 대통령이 어떤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다 거치게 돼 있으니까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앞에 두 가지 그 경찰위원회 동의 그 다음에 행자부 장관의 제청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임명하고요. 근데 요게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걸 경찰위원회 동의란 단어도 뭐 경찰위원회 추천에 의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유의해야 돼요. 경찰위원회 동의, 행자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 임명할 때 둘째 줄 뭐 있어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된다. 그죠? 인사청문 거쳐야 된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디귿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거. 국회 인사청문 거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리을번 임기 2년. 그다음에 또 하나 중임할 수 없다. 이 중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이제 근무한 자는 다시는 경찰청장으로 임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딱 한 번만 있어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다. 응? 이거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미음번 문장도 역시 뭐예요?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면 국회가 이제 말하자면 파면시키라고 요구하는 게 이제 탄핵 소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탄핵 소추 해라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결한다는 건 뭐 국회에서 탄핵 소추 해라 하고 이제 결정했다 해서 경찰청장 파면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권자니까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죠. 응?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어떻게 나왔냐면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꿨어요. 대통령 지시 위반했다고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마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그죠? 대통령의 지시 위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점을 유의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의라고 표시했죠? 그거는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이 내려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건데 시험 문제는 현재도 있는 것처럼 낼 수 있어요. 응? 현재도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보세요. 없어진 규정. 경찰청장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당 만드는데 발기인이 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려서 지금은 삭제, 그죠? 삭제해서 없는 조항이란 거 그거 유의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읍은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총괄 그리고 소속 이제 전부 경찰 조직 하위 기관 전부 다 이제 감독하죠. 지휘감독. 이건 별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호번에 하나 볼까요? 경찰청장 보조하는 기관으로 그 밑에 차장, 국장, 과장 등이 있고, 이제 차장은 치안 정감으로 임명하는데 경찰청장 보조. 이때 두 번째 줄에서 셋째 줄,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라 연결을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직무 수행 못할 때는 경찰법 자체에서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이제 대리의 뜻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따지면 이거 법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 법에서 대리하도록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근데 누가 대리한 것까지 대리할 자가 누구다라고 법에까지 명시된 경우를 협의의 법정 대리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대리하게끔 해놨는데 누가 대리할지까지는 법에 명시는 안 해놓고 지정이 되면 지정받은 자가 대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지정대리라고 표현하죠. 법정대리를 둘로 나눠서. 그러니까 요거 협의의 법정대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장에 관한 얘기는 요게 단데 경찰법 규정은 아주 잘 나오니까 시험에 공부 잘 해둬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도로 가면 경찰청장 밑으로 시도 지방경찰청이 있어요. 지방경찰청.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전국에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시도 그 관할 구역에서만 경찰 사무를 이제 집행하죠.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에도 뭔가 조금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기획본 보면 경찰청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토록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마다 청장을 둔다. 여기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자, 이거 첫째 끝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이라는 거야. 그게 중요해.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경찰청장 소속으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응? 원래는
원래 위계 질서상 경찰청장 소속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법이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장래 무슨 자치경찰제도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 그랬는지 우리 줄여 말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해놨어. 응? 그거 비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은 줄여서 시도지사 소속. 그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지방경찰청장, 우리가 이제 기니까 줄여서 지방청장 이렇게도 많이 말하는데 지방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찰 계급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그죠? 세 계급 중에 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제로 경무관이 지방청장으로 임명된 지금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주지방경찰청장만은 경무관으로 이제 그 계급 좀 낮게 임명됐었는데 지금은 다 경무관으로 임명된 경우는 없고 치안정감 아니면 치안감으로 임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규정이 치안정감,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안정감으로 임명되는 곳이 4군데가 있어. 그죠?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응? 4군데는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에서는 치안감으로 임명한다. 이것도 니은번 중요 부분.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거기 괄호 속에 내가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그 주의해라고 괄호 속에까지 써놨죠. 뭐 여러분 아까 지방경찰청은 어디 소속이에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구역 내 경찰 사무를 수행할 때는 누구로부터 지휘감독 받아서 수행한다? 경찰청장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예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지만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있죠. 요거를 주의해야 돼. 응? 그 첫째 줄. 그러면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디귿번 부분에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다. 경찰 업무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경찰청장도 독자적으로 관할구역 내에서 자기 주어진 경찰 사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권이 있는 독자적인 행정관청인 거야. 따라서 그 셋째 줄에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시받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정관청이라는 거. 요거 밑줄. 그 다음에 리을번은 뭐 아까 경찰청장 차장 관계랑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도 돼요. 응? 그 다음에 뭐 미음번도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한번 보죠.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밑에 또 관할구역 안에 구역 나눠서 경찰서 두고 서장들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이 그 경찰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두 번째 끝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임시로 필요한 때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자, 이거 정리하자면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지방경찰청장은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끝에 경찰서 나누어서 구역 나누어서 지구대 파출소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야? 권한자가 지방청장이야. 그래서 간단히 정리. 지방경찰청장은 두 번째 끝에 뭐예요?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응? 지구대 파출소 설치 권한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요거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장 나오죠? 그럼 기역은 뭐 지방경찰청장 사무를 나눠 맡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서를 둔다. 그죠? 그래서 서 두고 서장 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니은번 있죠. 서장으로 임명하는 계급은 총경 또는 경정. 요건 체크. 서장은 총경 계급 또는 경정 계급으로 보한다. 응? 요거 경찰 계급에 대한 얘기는 뒤에 얘기를 할게요. 일단 니은번 중요. 그다음에 디귿은 당연한 얘기. 서장은 지방청장으로부터 지휘감독받아 그 관할 구역 내 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당연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 없고 니은번을 그거만 잘 체크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그 이렇게 그 표 밑에 문장 두 가지 있죠? 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읽어두세요. 응?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 소속으로 그 밑에 또 이 하부 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줄 끝에 보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 그다음에 경찰교육원, 그다음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이런 거 둔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셋째 줄에 보면 경찰병원도 경찰청장 소속. 그런데 끝에 가면 우리 뭐 유전자 검사 저 수사할 때만 유전자 검사 이런 거 하는 기관 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건 경찰청장 소속이 아니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행자부 장관 소속이라는 거. 응? 네, 그것도 유의해 두세요. 아직 이거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시험에서 내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 그래서 다음 주 뭐 경찰청장 소속 기관이 아닌 거 이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의 행자부 장관 그거 유의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문장은 경찰청의 이제 내부 조직 구조 문제야. 경찰청 안에 무슨 경비국 그게입니다. 그다음에 뭐 있어요? 뭐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이런 식으로 업무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국 단위로 이제 나눠놨죠. 응? 예, 국 밑에 또 과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럼 넘어가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경찰행정관청 그랬는데 여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응? 그냥 뭐 안 봐도 큰 상관없고요. 자, 지금 한 경찰청장, 지방청장, 서장에 관한 얘기 이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9쪽으로 가서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이렇게 제목 달고 그 밑에 경찰위원회 나오죠. 처음 들어보는 기관 이름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경찰 역사 공부할 때 1991년 경찰법 제정되면서 경찰위원회라는 게 새로 도입됐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경찰위원회는 무진장 잘 나와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다 법조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니까. 자, 경찰위원회 괄호치고 경찰법 제5조에서 10조 내용이다. 근데 자, 거기서 체크할 거는 그 경찰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근거법은 뭐냐? 경찰법이다. 응? 그래서 경찰법이 설치 근거법, 경찰위원회 그것도 하나 잘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본에서 중요한 건 어딜까요? 자, 읽어봅시다.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경찰위원회. 자, 경찰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야? 어디 소속으로? 행정자치부에. 응? 그게 포인트예요. 행정자치부의 경찰위원회인데 행정자치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그 기억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경찰 행정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행정관청, 의결기관, 뭐 자문기관, 보수기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배웠죠? 그러면 성격이 뭐냐? 예, 경찰 의결기관이야. 의결기관. 예. 의결기관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결정하면 그에 구속되는 거죠. 따르도록. 자, 의결기관. 요거 밑줄. 이거 설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괄호 속에 있어요. 정치적 중립 보장, 민주성 확보. 응? 네, 요거 유의하고요. 그다음에 자, 니은번 이거 숫자 나오는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응? 숫자 자주 바꿔요. 자, 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응? 정말 문제 치사해요. 위원장을 포함한 1명 포함인데 예전에 문제 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좁은 범위 안에서 문제를 만들면서 뭐 살짝 그거를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또 콤마 뒤에 위원장 1명하고 5명의 위원은 어떻게 한대? 비상임 위원으로 한대. 비상임. 그러니까 총 6명은 비상임. 1명만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숫자 다 유의돼요. 여러분 상임과 비상임은 뭘 가리키는 말이야? 예, 상임은 이제 오로지 뭐만 업무 수행하도록 이제 발령된 자예요, 지정된 자예요. 오로지 경찰위원회 사무만 쉽게 말하면 아침부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경찰위원회 사무만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비상임은 뭐냐?
예를 들면 뭐 대학 교수 같은 사람이라 원래 본업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 업무를 겸직하는 거죠. 응? 그래서 무슨 그 의결할 사항이 정기회도 있고 이제 뭐 임시적으로 뭐 중요한 거 의결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회의가 소집되면 와서 뭐 심사해서 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6명은 비상임인데 위원장하고 5명의 위원 비상임, 1명만 상임. 요거 한번 매우 중요. 그리고 이제 디귿번 1명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을 분류할 때 정무직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예요? 뭐 실적, 경력, 실적이나 능력 이거 위주로 임명하는 그런 공무원 직종이 아니고 일종의 약간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 이게 이제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임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권자가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슨 뭐 몇 년 경력 채우고 뭐 해야만 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예요. 자, 디귿번도 중요. 상임위원 1명 들어오는데 상임위원 정무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회 임명 절차하고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얘기 나오죠. 자, 이거 다 꼼꼼히 공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번 이 경찰위원회 위원은 임명 절차 어떻게 돼요? 누가 제청해요? 행자부 장관이 제청. 응? 경찰청장이 제청한다고 자주 바꾼단 말이에요? 아니야. 행자부 장관이 제청. 여기 경찰청장 개입 없어요.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최종 총리는 늘 거치는 거니까 놔두고 응? 대통령이 임명한다. 응? 여기서 시험 문제 풀 때 총리를 거친다 그러냐 이거 빼고 낼 수도 있어요. 총리 거친다는 표현이 안 들어가도 틀린 문장으로 보면 안 돼. 그거는 항상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 장관의 제청 이게 중요하고 뒤에 대통령이 임명 응? 두 부분이 중요. 예. 그 다음에 니은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원래 설치 목적상 정치적 중립 보장하려는 거니 위해서 만든 거니까 위원 임명할 때 정치적 중립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자, 디귿번 또 체크해야 돼요. 이 위원 아까 총 7명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위원 중 2명은 최소한 2명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 법관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디귿번 그대로 위원 중 2명은 법관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을번 자,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결격 사유 다 숫자 어떻게 돼요? 3이고 박스 안에. 그래서 이거 정치적 중립 보장하려는 거니까 어느 정당에 가입해 있다가 이제 탈퇴한 때로부터 당적 이탈한 날부터 3년 지나기 전까지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번 선거에 취임한 선거로다가 당선돼가지고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직업이 경찰이었거나 검찰이었거나 국가정보원 직원이었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한 날로부터는 3년 동안은 임명되죠. 그 다음에 4번은 국가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쭉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결격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것도 잘 유의해 두고요. 다만 숫자는 다 3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위원회 임기 및 신분 보장 해가지고 기억번 자, 이 경찰위원회 위원 7명 있다 그랬는데 7명 위원 임기 3년 밑줄 임기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한 대 볼까요? 임기 3년이고 연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연임의 뜻은 뭘까요? 3년 임기 끝났는데 바로 또 연달아 또 임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달아 임명할 수는 없다는 뜻이니까 2번 다시 임명 못한다는 말은 아니죠. 응? 아까 한 번 하면 경찰청장은 어떻게 됐어? 임기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끝나면 임기 끝나면 저 다시는 어떻게 돼? 경찰청장 다시 임명 못하죠. 근데 여기는 연임만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연달아 임명은 못하지만 임기 끝나고 또 기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위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연임과 중임의 차이 의미 알겠죠? 어쨌든 밑줄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만약에 임기가 이제 3년인데 어떤 위원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임기 2년 채웠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러면 새로운 위원을 임명을 한다면 그 보궐위원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임기 3년을
저 3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기간, 아까 2년 채우고 사망했으니까 남은 기간 1년이죠.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만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두 번째 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거 만약에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보궐위원회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그러면 X예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하게 돼 있다. 기억번 중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 그냥 읽으면 아까 뭐예요? 위에서 말한 원래는 위원으로 임명될 때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서 임명이 됐는데 위원으로 활동하는 임기 기간 내 이 결격 사유자 해당이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위원 신분 상실한다는 거죠. 당연 퇴직 사유. 그럼 뭐 쉬운 얘기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이거는 일종의 뭐야?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은 중대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강제로 못 자른다는 얘기야. 의사에 반하여 면직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신 있게 정치적 이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잘리거나 그러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뭐 읽고 기억합시다. 그냥 자,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억번이다. 그렇죠? 그거는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중 두 가지 의무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무 뭔지 체크. 하나는 뭐예요?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뭐 비밀 엄수 의무 하나, 또 하나는 정치운동 금지 의무. 이건 당연하겠죠. 응? 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한 기구니까. 그래서 두 개 밑줄. 비밀 엄수, 정치운동 금지 의무.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항은 뭐야? 이 경찰위원회에서 말하면 심사에서 결정 내리게 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경찰 업무 중에 중요한 사항을 경찰위원회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라 이제 집행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항들이 우리 다음 페이지까지 6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6가지 항목 중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떤 걸 틀리게 낼까? 응?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 인권보호 관련 국가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세 번째 3번 뭐야? 부패 방지, 청렴도. 응?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저기 뭐야? 그 규정이 안 돼 있던 게 추가로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 문제들에는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언급이 없을 수 있어요. 응? 그러나 주의해야 돼. 그래서 2번, 3번을 특히 중요. 자, 2번 인권보호 이런 거로 기억. 인권보호. 3번 부패 방지, 청렴도. 응? 부패 방지, 청렴. 그다음 부패 방지로 기억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 국가경찰의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들어오는 사항. 응? 그다음에 5번 뭐 제주특별자치도 5번 넘어가 되겠어요. 4번을 밑줄 쳐주세요. 국가경찰 임무 외에도 협조 요청 들어온 거. 예, 그다음에 다음 6번째는 그 누가 요청하는 사항인지 밑줄 쳐주세요. 응? 행자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행자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경찰위원회 이것 좀 심사해서 의결해달라 이렇게 요청 들어온 사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행자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에요. 근데 이런 거 틀리게 내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 뭐 경찰청장 옆에다가 또 지방경찰청장이 추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X야. 지방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서 심사 결정 안 해요.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하고 경찰청장만이에요. 응? 지방청장은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의 요구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찰위원회에서 이제 지금 이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결정했단 말이에요. 의결했는데 그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뭐 좀 맞닥지 않다. 응? 이렇게 판단하면 재의결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경찰청장 아니에요. 누가? 행정자치부장. 자, 밑줄. 행정자치부 장관. 여기 밑줄입니다. 재의결, 재의 요구권은 누구한테 있다? 행자부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응? 요거 경찰청장이 재의 요구할 수 있다로 자주 틀리게 내니까
행자부 장관이 포인트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숫자. 이 행자부 장관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언제까지? 의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 밑줄. 재의 요구는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재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경찰위원회는 요구 들어온 때부터 7일 안에 재의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10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재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유의하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 얘기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그 위원회, 우리 경찰위원회 법적 성격이 뭐라 그랬어? 의결기관이라 그랬죠? 의결기관이면 의결한 사항에 의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관은 그게 따르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행자부 장관의 제2요구권이 이제 규정이 됨으로써 이 의결기관으로서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약화된 거야. 응? 재의결을 요구하면 또 재의결하도록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읽어보면 아시겠죠? 경찰위원회는 법 규정상으로 보면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 거지만 이렇게 행자부 장관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재의결을 다시 해야. 물론 그 전에 의결했던 내용과 똑같은 결정을 다시 할 수도 있죠, 법적으로. 그렇지만은 행자부 장관 측에서 야 이러이러해서 이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거 좀 다시 의결해달라는데 사실 그거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성격이 약화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자문, 심의 뭐 이런 역할만 하는 그런 좀 약한 의결기관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 마지막 부분, 위원회의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기억 1번. 이것도 밑줄 쳐주세요. 이 경찰위원회 사무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아까 경찰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돼 있다 그랬어요? 행정자치부에 이제 소속되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위원회 사무 처리는 경찰청에서 한다. 자, 밑줄. 위원회 사무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중요. 2번 또 중요합니다. 경찰위원회 회의는 위원 다 모여야 되나요? 아니야. 자, 여기 몇 명이 모여야 적법하게 회의가 개최되고 또 몇 명이 찬성을 해야 결정 나는 거냐? 요거에 관한 얘기로 중요합니다. 자, 그 결정 정족수가 어떻게 돼?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그러니까 최소 아까 제적위원 몇 명이에요? 경찰위원회 또 뒤적거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총 7명. 7명 중에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돼? 회의가 적법하게 열리려면. 과반수 이상이면 4명 이상이겠죠? 제적위원 7명 중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이제 적법한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 그 출석한 위원 4명 이상 중에서 과반수. 그러니까 최소 인원으로 따지면 4명 이상 출석했고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니까 3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 나는 거다 이거죠. 그 밑줄. 제적 줄여서 공부하면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밑줄 꼭 쳐주고요. 자, 그 외 사망은 뭐 쭉 읽어 나가고, 거기다 혹시 이거 잘은 안 되는데 이 경찰법에서 정해놓은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찰법이 정했는데 요거 이외 사항이 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밑줄. 그다음에 4번도 또 유의해야 되네. 자, 경찰위원회 회의는 이제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어. 그러면 정기회의는 첫째 줄 위원장이 매월 1회. 정기회의는 매달 한 번씩 한단 말이야.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 그 다음에 무슨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 자, 임시회의는 뭐 정해진 시점은 없는 거죠. 근데 임시회의와 관련해서 누가 임시회의 열자고 소집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권자 누군지의 포인트다. 임시회의 소집을 경찰위원회에 열어달라.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자 누구예요? 셋이 있어. 경찰위원회 위원 중에 3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 중 3명 이상, 또 하나는 행자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청장이 위원장이 요구할 때. 그죠? 위원 3명 이상,
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이렇게 요거 임시의 소집 요구할 수 있는 자 셋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예, 120쪽 아래쪽에 이제 치안행정협의라고 있죠? 예, 요거는 출제가 조금 아까 공부한 경찰위원회만큼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또 안 해놨다간 큰일 납니다. 응?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것도 해두긴 해야 돼. 이것도 설치근거법 뭐예요? 설치근거법은 경찰법이야. 응? 치안행정협의회 그 제목 옆에다가 설치근거법은 경찰법이다. 자, 그러면 그 설치라고 한 항목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아까 시도 단위마다 지방경찰청이 있고 뭐 그다음에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와 그 시도에 있는 지방경찰청의 그 경찰사무 이거 협의 조정 이런 거 담당하기 위해서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걸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되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어요? 항상 어디 소속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중요해. 어디 소속이야? 치안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 요게 포인트. 시도지사 소속. 예.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뺀다고 했어요. 그죠? 제외. 그 괄호속까지 제외라는 포인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시도지사 소속. 밑줄. 이거는 성격이 뭐라고요? 셋째 줄. 자문기관. 다른 말로 협의기관이라고. 이거 의결기관하고 다르죠.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잖아. 의결기관은 결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 이렇게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고, 이 자문기관은 이제 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만 제시할 뿐 그거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문기관 내지는 협의기관의 성격을 갖는 거다. 그 성격. 그 다음에 구성과 운영. 자, 기억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위원장은 누가 된다? 소속은 아까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다 그랬죠? 이거 시험 문제 냈다 그러면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이러고 많이 내요. 아니야.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저 구성과 운영의 기획본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하나. 두 번째. 여기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해요? 위원장 포함 9명.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꼼꼼하게. 자, 비교. 아까 경찰위원회는 몇 명? 위원장 포함 7명. 치안행정이면 9명. 응? 위원장 포함 9명. 네. 그 다음에 니은벌은 이제 뭐야? 일정한 1, 2, 3호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뭐야? 이제 치안행정협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 시도지사가 위촉하죠. 네, 그래서 근데 니은은 별로 그렇게 크게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셋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죠. 넘어갑니다. 자, 그거는 조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치안행정협의회 조직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조직 어떻게 하고 운영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 포인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 그래서 그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화살표 그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그 지역 단위에서 지방경찰청의 경찰사무와 시도의 일반행정사무 이걸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당 시도의 조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이 법으로 이 관련 사항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거야. 근데 이걸 국가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읽어보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해놓도록 해서 말하자면 그 지방의 경찰행정 사무에 어떤 주민들의 의사 반영 또는 참여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의 통로로서 기능하는 역할 이거 보장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다. 응? 비판점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협의 또는 조정 사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치안행정협의회에서 이제 일반 시도의 시도지사와 시도의 행정사무하고 이제 협의 조정할 사항이 거기 뭐 지역 안정 질서 유지 민방위 재해 대책 뭐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건 꼭 외우진 않아도 되고 가볍게 봐도 돼요. 응? 이거는 포인트가 되진 않아. 그래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
포인트가 많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121쪽에 뭐 보통 경찰기관, 그다음에 뭐 특별 경찰기관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놨죠. 그런데 사실 오른쪽에 거는 크게 시험에 관련성이 없어요. 크게는. 그래서 그냥 생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근데 시험에는 별 영향가 없다. 자, 지금 이 시간 뭐 공부했어요? 시험에 아주 중요한 부분 공부했어. 자,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 시험에 아주 중요한 부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시다. 네.